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김재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 가지 토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당신의 혈당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3년 자료로 8.3% 정도 유병률이어서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3억 8천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5억 9천만 명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약 10.1%의 유병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이 문제인데요. 중국에 현재 1억 명의 환자가 있고 인도에는 7천만 명, 우리나라에는 약 350만 명의 당뇨병 환자 수가 작년 데이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당뇨병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6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10만 명의 환자가 2013년에만 사망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환자의 50%가 현재 본인이 당뇨병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당뇨병이 진단된 당시에 벌써 합병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자꾸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요. 본인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발견됐을 때는 벌써 합병증이 와 있고 또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분들이 6초에 1명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장기간 올라가 있는 걸 저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실제 한자의 당뇨라는 뜻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실제는 증상이 그 정도 올라가는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나오지만 합병증이 나오는 것은 더 낮은 혈당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른 채로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미 발견 당시에 만성 합병증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오는 곳이 이제 눈하고 콩팥, 신경,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심혈관, 족부 등이 되겠는데요. 특히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또는 말초혈관 질환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은 당뇨병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 눈의 망막증이나 콩팥의 만성 신장질환 또는 투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또는 이제 신경 때문에 생기는 말초신경병증 이런 경우는 당장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환자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또 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크게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금 더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인슐린이나 포도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드신 음식이 위에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소장에서 혈액 내로 포도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고 그거를 인지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분비된 인슐린이 혈액 속에 내에 있는 포도당이 각 세포 내로 전달하는데 주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혈관 내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려고 하면 인슐린의 작용이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뇨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나중에 당뇨병이 오실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나라에서 당뇨병이 증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서구화된 생활습관이 되면서 활동량은 줄고 음식에 칼로리는 많은 음식을 드시면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뇨병이 사실은 노화 과정 중에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인슐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작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슐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작용을 잘 못하는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저항성 상태에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독성 물질 등으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되거나 분비하는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당뇨병의 발생 원인을 저희가 알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 의심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흔한 증상과 당뇨병 때문에 생긴 흔한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시면 다음이라든지, 결국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이걸 저희가 세 가지로 삼다라고 하는데, 다음, 다뇨, 다식이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체중이 빠지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혈당이 높은 경우들입니다. 대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00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이고, 증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혈당이 약간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그런 혈당에서도 오랜 기간 지나게 되면 합병증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당뇨병이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상이 없더라도 꼭 당뇨병 검사를 하라고 권해드리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병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개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당뇨병 검사를 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특히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이 있는 경우, 흔히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 체질량 지수를 이용해서 국내에서는 23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인에서는 해당되시는, 특히 남자분들은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직계 가족 중에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임신성 당뇨병이나 아이를 낳았는데 과체중에 4kg 넘는 아이를 낳는 경우에도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고, 고혈압이 있다든지 본인이 이전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당뇨병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당뇨병 검사를 하라고 제가 권하고 있고요. 국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이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2011년 자료에서는 드디어 이제 10%를 넘어서서 12.4%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국내의 당뇨병 환자분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활 습관이 우리나라도 빠르게 소구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되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아시아권 인종들이 저희가 당뇨병이 잘 생기는 고위험 인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3.5배 이상의 당뇨병의 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또 반드시 다 당뇨병이 생기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더 빨리 검사를 자주 하시고 생활 습관을 빨리 개선을 해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제 30, 40대나 또는 뭐 5, 60대에 당뇨병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되시면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발견한 당뇨병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리어 축복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료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은 본인이 당뇨병이 있는 것을 인지하는 율이 80%에 육박하지만 30대, 40대이신 분들은 사실은 현재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계시다는 거죠. 60대, 70대의 당뇨병이 발견하신 분 중에 그때 실제 발병해서 발견하신 분도 있지만 30, 40대부터 본인이 있던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60대, 70대에 발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모르고 지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잘 안 됐고 합병증이 발견 당시부터 나오겠죠. 30, 40대에 당뇨병이 발견되신 분들은 그거를 본인의 앞으로 생활 습관이나 또는 관리하는 거에 기회로 이용하신다 그러면 60대, 70대에 당뇨병이 20년간 됐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오지 않고 도리어 본인의 당뇨병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들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건강관리의 기회가 되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일찍 발견한 당뇨병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